칼세이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주라는 거대한 바다의 해안가에 서 있는 존재라고요. 자, 오늘은 그의 위대한 책 코스모스와 함께 그 바다로 첫 발을 함께 내디뎌 볼까 합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우리 세상의 크기를 재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한데 모았던 거대한 등대가 어떻게 타올랐다가 또 어떻게 꺼져버렸는지 그 위대한 시작과 비극적인 상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정의 시작은 칼세이건의 이 유명한 한 문장이 딱 어울리겠네요. 코스모스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을 모든 것이다. 이게 그냥 우주가 정말 크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시공간이라는 직물에 짜인 일부라는 정말 장엄한 선언인 거죠. 그럼 그 모든 것이 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1, 10, 100, 무려 1000억입니다. 이게 우리 우주에 있는 은하의 숫자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 각각의 은하마다 또 평균적으로 1000억 개의 별이 뒷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숫자를 보면 사람이 참 겸손해지면서도 동시에 이 거대한 그림의 한 조각이라는 사실에 괜히 가슴이 웅장해지기도 하죠. 사실 세이건이 굳이 우주라고 안 하고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쓴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코스모스는 그냥 텅 빈 공간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서로 깊숙이 연결되어 질서를 이루고 있는 세계를 뜻하거든요. 바로 이 상호 연결성,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해볼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 광활한 코스모스 속에서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작은 행성, 지구,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더 전에 이 작은 세상의 크기를 막대기 하나로 알아내려고 했던 한 천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의 이야기 속으로 시간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 에라토스테네스입니다. 고대 지식의 심장부였던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의 관장이었죠. 동료들이 여러 분야에서 최고는 아니고 두 번째라면서 좀 얄밉게 베타라고 불렀다는데 솔직히 말해서 천문학, 지리학, 수학을 넘나들었던 걸 보면 거의 모든 면에서 알파, 즉 최고였던 인물입니다. 어느 날 에라토스테네스가 책을 읽다가 진짜 이상한 구조를 하나 발견해요. 저기 남쪽 도시 시에네에서는 1년 중 가장 해가 긴 날 정오가 되면 우물 바닥까지 햇빛이 들어와서 막대기를 세워도 그림자가 아예 사라진다는 기록이었죠.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잠깐만, 왜 내가 있는 여기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똑같은 시간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지? 바로 이 간단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그의 생각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면 이게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명쾌합니다. 만약 지구가 평평하다면 햇빛은 평행하게 들어오니까 어느 도시에서나 그림자 길이는 똑같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림자 길이가 다르다? 이건 지표면이 휘어져 있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였던 거죠. 대단한 건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사람을 고용해서 두 도시 사이의 거리를 직접 재개하고 알렉산드리아의 그림자 각도를 이용해서 계산을 시작했어요. 바로 이게 과학적인 방법론의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내놓은 답이 바로 이겁니다. 약 4만 킬로미터.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둘레와 거의 차이가 없는 정말 경이로운 정확도예요. 무려 2200년 전에 막대기, 눈, 발, 그리고 오직 머리. 딱 이것만으로 우리 행성의 크기를 정확하게 알아낸 겁니다. 에라토스테네스 같은 천재가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바로 그가 이끌었던 고대 세계의 지적 심장부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곳은요, 그냥 책만 쌓아둔 창고 같은 곳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살아 숨쉬는 세계 최초의 진짜 연구소였죠. 식물원에 동물원, 심지어 해부실이랑 천문대까지 있었으니까요.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 여기 다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연구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막 만들어내던 아주 역동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유클리드가 바로 여기서 기하학의 기틀을 다졌고 히파르코스는 별들의 지도를 그렸어요. 심지어 헤로는 증기기관의 원리를 발견하기까지 했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학의 기초가 거의 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인류 지성의 빅뱅이 터진 곳이 바로 여기였어요. 당시 왕조가 지식에 얼마나 집착했는지 보여주는 진짜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항구에 들어오는 모든 배를 샅샅이 뒤졌는데 마약이나 무기 같은 밀수품을 찾는 게 아니라 바로
책을 찾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금은보화가 아니라 지식을 최고의 재산으로 여겼던 거죠.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이곳으로 끌어모으려고 했던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밝게 빛났던 이 지식의 등대도 영원하진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빛이 쓰러져간 슬픈 이야기입니다. 흔히 도서관이 한 번에 큰 화재로 다 타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건 오해에 가깝습니다. 실제로는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친 전쟁과 정치적 혼란, 그리고 종교적 광신 속에서 정말 서서히 고통스럽게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 기나긴 비극의 마지막 장은 한 명의 위대한 학자의 죽음으로 마무리됩니다. 바로 여성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였던 히파티아죠. 이성적인 탐구를 위험한 것으로 여기던 광신도들의 손에 그녀가 무참히 살해당하면서 알렉산드리아의 위대한 지성의 불꽃은 사실상 완전히 꺼지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대한 지식의 보고가 사라지면서 우리는 뭘 잃어버린 걸까요? 그 손실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칼 세이건이 이 손실을 진짜 기가 막히게 비유했는데요.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유명한 햄릿이나 맥베스 같은 건 내용은 하나도 모르고 제목만 들어본 것과 같다는 거죠. 사라진 50만 권의 두루마리, 그 안에 어떤 놀라운 과학적 발견과 문학 작품들이 있었을지 우리는 이제 영영 알 수 없게 된 겁니다. 정말 끔찍한 지적 재앙이었죠. 알렉산드리아의 그 빛나던 과학적 탐구 정신이 사라진 자리를 무려 1000년이 넘는 지적 암흑기가 채웠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의 위대한 발견 같은 것들은 다 잊혔고 그 자리를 신비주의와 비관주의가 차지했죠.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1000년이라는 시간을 통째로 도둑맞은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만약에 그 위대한 지식이 온전히 보존되었다면 어땠을까요? 르네상스는 1000년 더 빨리 왔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쯤 다른 별들을 여행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알렉산드리아의 비극은 그냥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지식은 언제나 깨지기 쉽고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또다시 사라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